난 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들이 둘 있는데 이제 다 컸어. 근데 갑자기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거든. 그래가지고 아빠가 만든 영상은 너무 어려워, 알아먹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대.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전문적인 애널도 아니고 또 주식을 막 전문가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의사 전달력에 문제가 있나 봐. 둘째가 아빠는 별로 인기가 없을 거라고 그러대. 영상을 만들어도 뭐 그래도 괜찮아. 자, 오늘이 10월 8일이네. 그렇다고 해서 막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은 없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10월 8일 벌써 12시가 넘어가가지고 10월 8일이 됐어. 오늘이 일요일이면 내일이 한글날이니까 하루 더 쉬고 그 다음날 장이 열리겠네. 근데 그 화요일날 상장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 IMT라고. 여기 보면 IMT.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려고 방송을 켰거든. 이 종목이 좀 되게 어려운 종목이야. 그리고 약간은 매매할 때 조금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또 개미들이 좀 많이 물릴 수도 있을 것 같길래 그냥 내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 일단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뉴스에 나온 것은 다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왜냐 그러면 어차피 기사라는 것은 누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돈 주고 기사는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사보다는 증권 신고서에 들어가 보는 게 제일 좋겠지. 투자 설명서. 그래서 내가 다트에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이거부터 한번 볼게. 그러면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있잖아. 여기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와. 반도체 장비주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면 뭐 CO2 컨트롤러, CO2 레이저, CO2를 매질로 사용해서 발진되는 레이저, 뭐 이렇게 막 복잡한 게 나와. EBS 공정, 여기 보면 드라이 아이스 펠렛이라는 것도 나오네. 드라이 아이스라는 것은 CO2가 고체로 돼 있는 상태가 드라이 아이스지, 이산화탄소. 아마 펠렛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아주 저강해 놨다는 건가 봐. 여기 보면은 드라이 아이스를 다져서 쌀알 크기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회사는 뭔지 모르지만 CO2하고 관련이 있어. 드라이 아이스도 결론은 그냥 CO2인 거야. 뭐 CO2 레이저, CO2 컨트롤러, 그러니까 CO2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CO2 레이저는 뭐야? CO2 탄산가스에 가스를 불을 붙이면 빛이 발생하잖아. 그게 CO2 레이저야. 요건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더 해줄게.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왜 필요하냐. 자기들 사업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용어 설명을 해놓은 거야. 한번 읽어볼게.
이거를 그냥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일 거야. 나는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거야. 한번 들어봐요. 자, 당사는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오리지널이야. 당사는 건식 세정 장비 사업을 하고 있대. 아, 반도체 장비 중에서 건식 장비를 하는구나. 이건 알 수 있지. 자, EUV 마스크용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 및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식 세정은 화학약품과 같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CO2 레이저 등을 통해서 제품의 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니까 반도체 공정 중에서 보면, 자, 일단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웨이퍼에 뭔가 회로를 그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마스크지. 그래서 EUV용 마스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빛을 EUV를 통해 가지고, 빛이야, 빛. 자, 빛을 쏘여 가지고 마스크를 통해서 빛을 쏘 가지고 웨이퍼에 회로를 그린단 말이야. 그럼 그런 과정에서 회로를 그리고 나면은 또 그대로 또 식각을 해야겠지. 그것도 있지만 마스크를 패턴을 새기려면, 설계도를 그리려면 그것도 새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 먼지 같은 것들,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장비를 만든 회사라는 거야. 근데 그 건식 세정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건식 세정 그러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잖아.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물질이 웨이퍼판이라든가 마스크, 회로도를 새길 때 생기는 그런 불순물들, 먼지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까? 습식으로 했다는 소리야. 습식은 뭐야? 과산화수소를 주로 쓰지. 용액, 액체로 된 것들, 아니면은 초순수물,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씻어냈잖아. 근데 그게 습식 방식이야. 보통 지금 그런 걸 쓰고 있지. 근데 얘네들은 건식으로 한다는 거야. 용액, 물이라든가 과산화수소 이런 걸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학 용액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용액 이외의 걸로 씻어낸대. 아까 레이저 나왔잖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용액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먼지라든가 불순물을 없애려면은 태워 없애야 되잖아. 레이저를 이용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정을 해. 식각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긴 불순물, 웨이퍼 판도 닦아내야 되고 마스크도 뭐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안 하고 빛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 레이저가 CO2를 이용한 레이저야. 그래서 CO2 레이저라고 해. 이거를 좀 더 쉽게 그냥 기억하기 좋게 설명을 해줄게. 너희들 그 요즘에 피부과에 가면 문신 지우러 오는 사람들 많이 있지. 문신. 그 문신을 지우는 기계가 CO2 레이저야. 어떻게 보면 피부의 문신도 일종의 이물질, 불순물 같은 것이 피부 속에 있는 거잖아. 그거를 레이저를 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방법이 그런 방식으로 불순물을 없애버리는 거야. 용액을 이용하지 않고 빛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특히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없앤다는 거야. 자, 여기 쭉 나와. EUV 마스크용 레이저 베이킹 장비. 베이킹은 뭐야?
굽는 것을 베이킹이라고 그러지. 뭐 오븐에다 굽고 막 이러는 거 태워서 없앤다는 소리야. 레이저가 그거잖아.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베이킹 장비라고 하는 거야. 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이거 보면 자, 당사는 레이저 세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빔의 에너지 프로파일을 원하는 형태로 바꾸어주는 빔 뭐 블라블라 막 이렇게 나와. 근데 결론은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한다는 거고, 건식은 뭐야? CO2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야. 이게 이 회사가 하는 장비야.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지. 지금 대부분 사용하는 세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세정 방법은 뭐다? 습식, 과산화수소라든가 물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만든 이 장비는 어떻게 하겠어? 사실은 대부분 습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식은 아직 사용을 많이 안 해. 그러니까 어때? 수익률이 안 좋아. 기술은 좋은데 수익률이 안 좋아. 그래서 이번에 상장하는 방식이 특례 상장,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는 거야. 기술 등급이 역대급으로 좋게 나왔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지금 TSMC 협력사에서 다 이 건식 세정을 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어. TSMC에서. 그리고 미국 제일 큰 디램 회사. 지금 디램 쪽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전자, 바로 그 다음으로 마이크론이 있지. 미국 마이크론도 애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 이 조그만 회사가. 좋아.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해했잖아. 중요한지 알겠어. 그러면 건식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사용 안 되면 기술은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고 좋아. 그 대신 좀 비싸. 그러면 다 습식으로 계속 하면 되지. 왜 건식이 필요해? 그게 왜 필요해졌냐면 HBM이라고 들어봤지. D램을 쌓아 올리는 거. 고대역 반도체 칩 요즘 핫하잖아. 앞으로는 이제 AI 칩을 만들 때는 반드시 메모리를 HBM을 사용하는 것이 그 대세야. 근데 이 HBM을 물로 세척할 수는 없잖아. 봐봐, D램을 층층이로 쌓아야 될 것 같으면 거기다 정기적으로 그 층층마다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먼지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걸 물로 세척을 한다. 그 미세한 걸 물로 세척을 한다. 과산화수소나 이런 걸로 세척을 한다. 그러면 아마 사고가 많이 날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장비를 쓰게끔 돼 있어. HBM.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대충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일 모레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 기업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다른 부분을 봐야지. 그래서 한번 그것까지 한번 짚어보자고. 일단 전환사채는 없어. 전환사채는 없고 유통 물량은 내가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42% 정도 돼. 여기 지금 쭉 나오는데 이걸 간단히 내가 메모해 놨으니까 정리를 해줄게.
공모가가 14,000원이야. 그리고 총 780만 주 정도 돼.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14,000원 곱하기 780만 주를 해봤더니 대략 공모가 시총이 1,100억 정도 되거든요. 42%가 첫날 유통이 돼. 한 330만 주 정도 되지. 근데 여기에 또 유의할 점이 있어. 일종의 함정 같은 게 있어. 뭐냐 그러면 얘들의 공모 구조를 보면 공모를 한 주식은 20%밖에 안 돼. 유통 물량이 42%야. 근데 공모를 하는 물량은 20%밖에 안 돼. 공모주는 기본 가격 공모가가 14,000원이야. 그럼 유통은 42% 되니까 20%를 빼고 나머지 22%는 공모 가격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야. 저가 주식이야. 미리 들어가 있던 놈들, 미리 투자를 했던 놈들, 아주 싼 주식들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더구나 한 달 후면은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 40%를 빼고 나머지 물량들이 다 유통이 돼. 그럼 한 달 후에는 유통 물량이 총 60%가 된다는 소리야. 자, 공모주를 받은 사람들이나 기관, 사모펀드 애들은 공모 가격이 14,000원이야. 60% 중에서 20%만 14,000원이고 유통 물량 중 40%는 아주 싸게 나온 주식들이란 말이야.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지. 자, 정리해볼게. 회사는 겁나 일단 좋은 걸로 보여져. 기술도 좋고 또 HBM 관련주니까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 그리고 회사가 조그만 것 같은데 TSMC라든가 미국 DRAM 제조사 마이크론 이런 데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 당연히 삼성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어. 이 장비를 쓰고 있어. 그러면 현재는 매출이 적겠지만 앞으로 대세는 애들이 세정 장비로는 이놈들이 대세가 될 거란 말이지. 일단 영업이익률이 좋잖아. 비싸고 회사는 좋은데 유통 이 공모 구조를 보니까 이거 올라갈 주가가 아닌 거야.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 자, 공모 구조를 보면 공모주가 20%고 첫날 유통되는 것은 나머지 20%가 42%니까 22%가 있지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후에는 한 40%가 더 나와버리잖아. 공모주 20%, 나머지 40%도 한 달 후에는 다 유통이 돼. 그럼 60%가 유통이 돼. 그럼 나는 공모주를 받았어. 근데 나머지 40% 애들은 더 싼 주식들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여기서 얘기해 준다고. 뭔 소리냐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기본적인 구조야. 기본적인 구조로 봐서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공모가 기준 시총이 1,100억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첫날은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건 다 개미들이 올린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저가 주식을 가지고 있던 먼저 투자를 한 이놈들은 왜 공모가에 매출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구주, 기존에 있던 주식이지. 이걸 구주라고 부르는데 구주로 공모가에 매출을 안 했는데 왜 안 했을까? 말이 좀 어렵니? 그래도 이렇게 이거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구주를 공모가의 매출을 안 했단 말이야. 하나도.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공모가의 매출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 왜? 회사가 지금은 수요가 없지만 앞으로 HBM이라든가 이런 좀 고난이도 장비들에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허재가 많을 가능성이 많아. 왜냐 그러면 일단 새로운 수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또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가 좋잖아. HBM 수혜주 이래갖고 띄우기가.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돼. 전략적으로 생각하자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 올리는 것은 세력들이 아니야. 그냥 전국의 단타꾼들일 거야. 그러면 단타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며칠 동안 좀 미끄러질 가능성이 많아. 공모가는 14,000원. 너네들하고 내가 만약에 재수가 좋다 그러면 공모가 근처까지 주식이 올 가능성도 있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 지금 구주를 싸게 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 최대 주주 물량 빼놓고 앞으로 다 유통이 될 텐데 공모가에 가져간 20% 가져간 애들이 물량을 던졌을 때 구주를 가진 놈들이 이 주식을 회수해버릴 가능성이 많아. 왜? 회사가 좋으니까 입증이 됐잖아. 기술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니까. 역대급이야. 그리고 이 기술은 이 건식 세정 기술은 앞으로 HBM 최대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습식건 세정은 습식 세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알아? 여러 가지 과산화수소라든가 화학물질, 용액을 이용해서 씻어내게 되면 2차적으로 또 폐기물이 발생해요. 근데 기체라든가 빛으로, 그러니까 레이저로 불순물을 태워서 없애버리게 되면 2차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꾸 3나노 이하 반도체 기술이 발달할수록 회로도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씻어가지고 마스크라든가 웨이퍼를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더라도 건식 세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냥 내 생각이 그래. 그래서 IMT를 눈여겨보긴 보는데 지분 구조 그리고 공모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 차라리 첫날 접근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왜냐하면 구주를 애들이 공모가의 매출을 안 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만약에 물량을 공모가에라도 팔고 나와버렸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기들은 훨씬 저가 주니까 그냥 14,000원 공모가에 구주 매출을 해가지고 빨리 나가버렸겠지. 그래서 기왕이면 방금 내가 말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IMT라는 종목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내 예상은 틀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내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가자고. 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다? 건식 세정. 그러니까 용액을 이용한 게 아니라 빛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불순물들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물론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기술이 어디에 필요하다? HBM 고대역 반도체 AI 칩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알겠지? 근데 공모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내가 방금 말한 대로 공모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
공모를 하고 나서 3일, 4일 정도 지나서 공모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야. 왜? 구주 매출을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일 것 같아, 내가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60%나 되는데 이놈들이 빨리 빠져나올 것 같으면 반드시 구주 매출을, 공모 구조가 20%밖에 안 되니까 한 10% 정도는 구주 매출을 해도 되거든. 그래도 문제 없어. 근데 구주 매출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다는 거야. 걔들은 회사를 잘 아니까. 자, 그렇게 하고 HBM, 고대역 이 AI 칩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관련주가 세정 쪽으로는 이 IMT야. 그리고 패키징 쪽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숄더링, 그러니까 D램을 층층이 쌓는 거잖아. 그러면은 D램과 D램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납땜 기술이야. 납땜 기술. 그쪽은 STI야.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까지 가지 말고 관련주로, HBM 관련주는 STI하고 IMT. STI는 그렇지. STI는 리플로우 장비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리플로우 장비 그러면은 언뜻 딱 안 들어와. 그냥 납땜 해주는 장비야. 그러니까 방식은 이렇게 진짜로 인두로 납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액을 이용해가지고 열 처리를 해서 납땜을 하는, 전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그냥 납땜을 하는 장비다, 리플로우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기 훨씬 수월해. 나는 좀 올드보이여서 머리 용량이 좀 작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냥 좀 쉽게 해서 기억을 해야 오랫동안 기억이 되더라. 자, IMT 설명하느라고 STI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알아먹겠지? 참고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